요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흔한 문제가 바로 변비인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최근 제게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2달 동안 꾸준히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도 병행해 무려 8kg 감량에 성공했는데요. 사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가던 화장실을 다이어트를 시작한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도 가기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벌써 5일째 화장실을 못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불편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염증이 증가할 수도 있는 위험이 생겨요. 몸이 붓고 대사순환도 안 되니까 결국 다이어트도 실패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다이어트 변비가 왜 생기는지, 변비가 지속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해결책까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그럼 다이어트 중 변비는 왜 생기는 걸까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바로 식사량입니다. 이 과정에서 칼로리를 줄이기 위해 음식을 적게 먹고 고단백 위주의 식단으로 전환하게 되죠. 특히 탄수화물 섭취는 거의 포기를 하고 닭가슴살, 계란, 프로틴 등으로 끼니를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단은 장 건강에 있어 매우 불리한 조건이 되는데요. 우선 식사 섭취량이 줄게 되면 대장으로 전달되는 음식물의 양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에 배변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배변량이 줄어들면 직장 내 대변이 충분히 모이지 않게 되고 장 운동도 약해집니다. 이로 인해 장이 느리게 움직이고 변이 대장 안에 오래 머물며 수분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되면 변은 점점 더 딱딱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배변 시 통증을 느끼거나 힘을 줘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식사량뿐만 아니라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잘 챙겨 먹지도 않는데 운동까지 하게 되면 증상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운동을 병행하시게 되면 수분 손실은 더더욱 많아집니다.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수분이 소변과 땀으로 빠져나가 대장이 더욱 건조해집니다. 그 결과 변이 지나치게 단단해지고 배변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나는 물 자주 먹는데 왜 변비가 생기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혹시 커피를 자주 마시지는 않는지 꼭 살펴보세요. 커피의 카페인 성분은 이뇨작용이 강해 수분을 배출하게 되는데요. 꼭 커피가 아니더라도 우리 몸에 수분을 빼앗는 카페인이 들어간 다이어트 보조제나 녹차 같은 경우에도 자주 마실 경우 이뇨작용이 강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변비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변비가 지속되면 다이어트에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우선 3, 4일 정도의 변비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하루 이틀 더 지나다가 일주 정도가 지나면 우리 몸에는 변비보다 훨씬 더 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째, 독소 배출이 원활하지가 않아 몸이 더 붓게 됩니다. 우리 몸은 배변을 통해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데 변비가 지속되면 노폐물이 체내에 쌓이면서 부종이 생길 수 있죠. 여러분도 다이어트 하는데 몸이 오히려 더 붓는다는 느낌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변비가 심할수록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 몸속 염증 수치도 높아지고 부종도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둘째, 장내에 염증이 증가됨으로써 건강도 나빠지게 될 수 있어요. 장 속의 노폐물들이 오래 머물게 되면 장내 유해균이 증가함에 따라 염증 반응도 더욱 활성화됩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유독 기운도 없고 평소보다 더 피곤하다는 느낌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이런 염증은 장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피로를 더욱 증가시키게 되어 전반적인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이런 컨디션으로는 결국 다이어트도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셋째, 대사 저하로 체중 감소도 더뎌지게 됩니다. 장이 건강해야 우리 몸이 필요한 영양소를 잘 흡수하고 신진 대사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하지만 변비가 지속되게 되면 체내 대사가 저하되면서 지방 연소도 더디게 됩니다. 즉, 변비를 방치하게 되면 체중 감량 속도는 느려지게 되고 다이어트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다이어트 변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우선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식이섬유 섭취량은 성인 기준으로 20에서 25g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다이어트 식단을 보면 닭가슴살, 계란, 단백질 쉐이크, 고구마 정도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식이섬유는 수용성과 불용성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아 젤리 형태로 장 내에서 부피를 키워 장 운동을 자극하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변의 부피를 증가시켜 자연스러운 배변을 유도합니다. 실제 사례로 한 여성 환자의 경우 두부, 닭가슴살, 오트밀만으로 식단을 유지하다가 심한 변비를 겪었고 하루 한 끼씩 샐러드에 해조류, 버섯, 현미밥 등을 더해주자 일주일 만에 배변 패턴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둘째는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수분은 장내
장내에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이동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인의 하루 권장 수분 섭취량은 약 1.5에서 2리터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물은 잘 안 마셔요 라고 하시더군요. 특히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식사량이 줄어들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수분도 줄어들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도 더 물을 많이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은 위 대장 반사를 유도해 장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이 너무 차가우면 오히려 장을 경직시킬 수 있으므로 미지근한 물이 가장 적당합니다. 셋째는 장내 유익균, 즉 유산균의 보충입니다. 장 건강은 유산균의 균형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변비가 잦은 분들은 대장 내 유해균의 비율이 높고 유익균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장내 환경이 건강하지 않으면 장 운동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매일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거나 요구르트, 김치, 된장과 같은 발효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마그네슘의 섭취입니다. 마그네슘은 장내 삼투압을 높여 수분을 끌어들이고 변이 부드럽게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표적인 미네랄입니다. 특히 수산화 마그네슘 성분은 약국에서 처방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변비약 성분 중에 하나로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편입니다. 다만 장기간 복용할 경우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으므로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구매하시고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약뿐만이 아니라 음식으로도 섭취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나나, 견과류, 브로콜리, 곡물류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사로 섭취해 주시기 어렵다면 영양제로도 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한국영양학회 기준으로 성인 남성의 경우 하루 350, 여성은 250ml 정도가 권장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운동입니다. 단순히 걷기만 하더라도 장 운동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복근을 자극하는 운동이 중요한데요. 복근은 장 주변 부위 근육을 자극해 배변을 도와주는 힘을 줍니다. 집에서도 쉽게 하실 수 있는 운동으로 크런치나 레그레이즈 같은 복근 운동이 좋습니다. 하루 시간을 정해 10분씩이라도 꾸준히 해보세요. 장에 리듬을 맞춰주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다이어트 중 자주 발생하는 변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변비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장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장기간 지속될 경우 개시렴, 치질, 장 기능 저하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이거 내 얘기 같은데?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다이어트는 체중 감량 그 자체보다 건강하게 감량하고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변비 없이 속 편한 다이어트가 되도록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